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어제 치러졌습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분하지만 긴장된 모습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 갈고 닦은 실력을 차분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주변의 응원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자녀들 너무 고생했고 오늘 시험 대박 나기를 화이팅! 화이팅! 올해 수능은 도내 47개 시험장에서 17,000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좀 체감 난이도가 좀 어려웠지 않느냐라고 느껴지고요. 이제 자기의 가채점만 점수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정시를 짤 건지, 가군나군 타군 어떻게 전략을 짤 건지. 시험을 마친 학생들의 얼굴에선 희비가 교차했지만 이제는 짐을 내려놨다는 생각에 마음은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마련돼 내심 기대도 해봅니다. 운전면허증 따고 싶어. 살을 먼저 제일 빼고 싶어요. 살을 빼서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뭐해? 고백하고 싶어요. 고된 일정 속에서도 끈기와 노력으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 오늘 하루 짧은 순간에 불과했던 수능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일 뿐 결코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실을 벗어난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꿈에 다가설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과 격려가 지금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수능 시험 성적표가 온라인과 이메일을 통해서도 교부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7일 올해 수능 시험 성적표가 재학 또는 출신 학교로 교부될 예정인 가운데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는 물론 희망자에 한해 이메일로도 성적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또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의 60%를 환불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능시험과 관련해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1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기로 하고 심사 후 오는 28일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시험 종료 후 모두 900여 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심사 결과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미술 작품을 통해 생태와 자연,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국제미술축제가 오늘 막이 오릅니다. 이번 미술제에는 국내외 26개국 58개 팀이 참가해 창의성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순천만 국가정원. 이곳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 동안 지역 첫 국제자연환경미술제에 막이 오릅니다. 습지센터 인근의 WWT 습지 일원의 낙원유람을 주제로 한 야외 설치전에서는 창의성 높은 국내외 20개 팀 작품이 선보입니다. 이 가운데 독일의 로저 리고스의 작품 날개는 순백의 천으로 만든 날개를 통해 한국 사회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it's very important the movement and the color and the materials they made of. So it's bamboo cloth and it has very much to do with the Korean soul, with the pureness of humankind. So it's a kind of almost light and not a substance anymore. 요스 출신 오태원 작가의 제로 그래비티 빅드롭스는 물방울을 통해 자연의 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떠도는 어떤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이제 우리 지상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순환의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 이제 물방울들은 제가 저 안에 어떤 영혼이 들어있는 개체라고 제 작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 가지 인간의 정체성을 표현한 최평곤 작가의 돌아가는 길. 한국 건축의 본질이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공간임을 의미하는 기와 입은 대지도 주목해 볼 만한 작품입니다. 또
남도의 낙원을 주제로 한 실내 전시회는 국내외 작가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조각과 설치, 미디어 아트 등 작품을 통해 생태와 자연, 환경의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큰뜰 요람을 주제로 구성된 퍼포먼스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던 한국의 선비정신과 자연 속 유희를 표현합니다. 이번 미술제는 자연, 환경, 인간이 한 공간에 어우러지면서 문화예술을 통한 순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 지역에서 생산된 골드키위가 첫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선별 포장한 골드키위 30톤을 일본 인팜사를 통해 후쿠오카 지역으로 수출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에서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농협은 지난 5월부터 지역 수출 유망 품목으로 골드키위를 선정하고 순천과 벌교농협의 골드키위 생산 농가를 시범 수출 단지로 선정했으며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0톤으로 설정했습니다. 봄에 노란 꽃물결이 넘실댔던 구례 산수유 마을에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산수유의 본고장이지만 산업화 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들어가는 잎새 사이로 빨간색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전동 기계로 나뭇가지를 흔들어대자 알알이 연근 열매가 비오듯 떨어집니다. 올해 날씨 여건이 좋았던 덕분에 지난해와 달리 산수유 농사가 풍년입니다. 그 산수유 열매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 태풍 때문에 떨어져 버리고 나는데 금년 태풍이 없어가지고 열매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나무에 붙은 대로 그대로 그냥 성장이 다 됐던 것이죠. 반자동 기계로 산수유 씨를 빼내고 햇빛에 말리기를 반복해 품질 좋기로 소문난 구례 산수유가 탄생합니다.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70%가 자그마한 구례 산동마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구례의 산수유 농업은 재작년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그 희소성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수유 농축액과 농축환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연간 매출 규모는 그리 신통치가 않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5%도 미치지 못하는 경기도 이천군이 소셜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서 1, 2년 사이에 폭발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유통을 잘하는 사람이 이것이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 체계화를 시키고 그 사람을 능력을 그 사람 능력을 제고시키는 후계자를 키우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산수유의 본고장인 구례가 단순한 명성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수유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간단체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복지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수시민복지포럼은 어제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과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의 참다운 변화를 이라는 주제로 제1회 지역복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민영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지역복지 공동체를 위한 제언에 이어 복지 관련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 사회복지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토론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군용 중심으로 개발되던 무인기가 민간 수요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인기 산업을 선도할 전략을 세우고 초기 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웨이하이시 시가지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지난 7월 방송된 목펜베시 포도 특집 다큐멘터리 장보그루트 취재팀이 무인기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군사용으로 쓰이던 무인기가 전남에서도 촬영, 농약 살포, 적조와 산불 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는 세계 무인기 시장 규모가 연 17%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화재 현장, 수색, 구조, 농업, 선물류 수송 등에 활용할 경우 1,100억 원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장 선점에 필요한 상업 모델 개발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라남도는 한전과 한국토론산업진흥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무인기 산업을 육성하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무인기 시험 평가라든가 그거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무인기 관련 기업은 기체를 만들고 농약, 감시, 촬영, 교육 등 기초 분야 9개 업체가 전부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무인기 인증과 통합관제 기반 구축, 농수산업 무인기 실증 테스트 시스템 확보 등에 필요한 1,1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무인기 산업의 최대 현안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오후 2시 부산광역시 26살 정석호 씨가 순천만 국가정원에 입장함으로써 지난달 20일 4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높아지는 위상만큼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야간 조명과 함께 야간 경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엑스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후 활용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 시설의 사후 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여수 세계박람회재단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시야가 흐릿한 곳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먼지와 안개가 말썽인데요. 현재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도 탁합니다. 이 시각 현재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경기도 구리에 미세먼지 농도가 12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와 있고요. 서울 88 마이크로그램 등 전 시간보다는 수치가 낮아지곤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 주의하셔야겠고요. 먼지는 낮까지 머물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이 비는 낮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40mm의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에 5에서 20, 서울 등 중북부에도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개겠습니다. 출근길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5.1도, 대전 3.2도, 대구 4.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6도, 울산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또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